나이 들수록 참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가끔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따라가기 힘드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뉴스 속 정부 발표 속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병원 갈 때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바우처는 무엇인지,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나의 삶에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시니어 복지 정책을 핵심 7가지로 정리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고 부모님께 알려드려도 좋고 내가 직접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당신의 7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시니어 복지 정책의 핵심 7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이제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급 대상도 더 넓어져서 그동안 조건 때문에 못 받았던 분들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병원 갈 때 내야 할 금액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게다가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해서 매달 지급되던 지원금도 기존 6,000원에서 2배인 12,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이나 도시락을 주 2회 지원하고 병원에 같이 가줄 건강관리사도 파견됩니다. 그야말로 돌봄 복지가 한 단계 더 세심해진 거죠. 네 번째는 여가와 건강 혜택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챙기고 세금 혜택도 챙기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입니다. 올해 정부는 약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어르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는 1년에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글쓰기, 요리, 미술 등 배우고 싶은 걸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농업인을 위한 은퇴 직불금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청년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 최장 10년간 지급되는 은퇴 보장 제도도 유지됩니다. 농촌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이처럼 2025년 7월부터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배움과 활동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도 내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7가지 핵심 정책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이 있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이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매달 최대 34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수급하실 경우에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예전엔 조금 초과돼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입니다. 이전에는 정액제로 병원 갈 때마다 딱 정해진 금액만 냈죠. 그런데 이제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의 2%에서 최대 8%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던 6,000원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이제 12,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자주 병원을 다녀야 하는 분들께는 분명히 체감되는 혜택일 겁니다. 세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자녀와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외출이 힘든 분들을 위한 방문형 돌봄 지원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반찬이나 도시락을 주 2회 이상 직접 전달해 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건강 체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사가 찾아갑니다. 또 말벗이 되어주고 안부를 챙겨주는 정서지원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죠. 예전보다 훨씬 세심하고 촘촘하게 바뀐 돌봄 서비스. 필요하신 분은 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네 번째는 여가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헬스장, 수영장,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용 금액의 3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꼭 비싼 운동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주민센터 헬스장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해당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올해 정부는 약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에는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해요. 단순한 청소나 교통안전지도뿐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도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활동, 복지관 안내도우미, 지역 전통시장 지원 활동, 심지어 손뜨개, 수공예 등을 활용한 창작 활동까지도 포함됩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사회와 연결되어 활동하는 삶은 분명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입니다. 이제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께는 1년에 35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고요? 스마트폰 배우기, 글쓰기 수업, 요리교실, 그림, 음악, 수공예, 심지어 디지털 금융교육까지. 지금은 몰라도 배우고 나면 세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자녀나 손주들과도 훨씬 더 소통이 쉬워질 겁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는 정책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은퇴 직불금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농지를 넘기고 나면 생계가 걱정이죠. 그래서 정부는 농지를 청년에게 양도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월 최대 200만 원,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계속 유지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꼭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죠. 지금까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복지 정책 7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책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정책들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는 겁니다. 복지 담당 창구에 가셔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소득재산조사를 기반으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자녀분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대부분 자동 적용되지만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불확실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병원비 관련된 정률제 적용이나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관련 기관을 안내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서비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독거노인, 장기요양 등급 미해당자 등 기준을 잘 확인해 보세요. 헬스 장수영장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중 체육시설 사용분이 따로 정리되니까 카드 사용 내역을 잘 보관하시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챙기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청 또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연초에 모집 공고가 뜨지만 중간 추가 모집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나 복지로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역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본인이 살고 있는 시청구청 교육지원팀에 문의하시면 어떤 강좌가 가능한지, 어디서 수강 가능한지도 알려줍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아주 미세한 조건 차이로 탈락되거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얼마냐, 집이 누구 명의냐, 자동차가 몇 cc냐,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느냐, 이런 것 하나하나가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단정 짓기보다 꼭 담당자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시니어 복지 정책들 어떠셨나요?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걱정 없이,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가 준비한 변화들입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이 영상이 부모님을 위해 또는 본인을 위해 단 한 가지 정책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도 저는 참 기쁩니다. 어쩌면 지금도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며 포기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만 보셨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세요.